네, 1위 주제부터가 아니라 1위 주제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총선 여러분들 투표 다 하셨죠? 결과가 원하는 부분이 나왔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이제 금융시장 관점에서 보면은 앞서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이 5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여소야대가 되면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라는 우려는 있는데요. 앞서서도 저희가 종목별 흐름을 봤을 때 밸류 프로그램 관련한 기업들 장 초반에 엄청난 하락에도 불구하고 양봉을 보이면서 낙폭을 만회하며 상승 전환한 기업들도 많습니다. 과연 이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떻게 좀 반영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김장렬 교수님, 네. 지금 보면 뭐 저PBR 관련주다, 뭐 금융투자 소득세다, 뭐 여러 가지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걸릴 것 같다 이런 우려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좀 증시의 조정 빌미로 작용을 아침에 한 것 같은데 네네. 지금 또 낙폭을 줄였어요. 네네. 이거는 그러면은 큰 영향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아직 모르겠어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뭐 사실은 그 이제 아까 그 자동차 얘기했고 금융 섹터, 지주사 여러 가지 있는 것도 있는데 자기 자체적으로 원래 그 밸류업 프로그램을 해왔던 자동차는 아까 그 자체적인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주가에 따른 변동이 진입이 가능한 반면에 세제 혜택을 분명히 줘야지 모티베이션이 돼야지 간다 하면은 그거는 조금 혹시 여당이 비슷비슷했을 때에 대비했을 때보다는 분명히 조금 주춤할 수 있는 그런 핑계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더 중요한 건 사실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한 건데 그거는 지금 원래 야당이 그 스탠스를 바꾸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가느냐는 건데 이게 센티먼트적으로는 외인보다는 한국의 개인들이 움직임에 따라서 기관들이 또 그거에 따른 영향 이런 게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당과 야당이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요, 4년 전보다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근데 기대에 있다가 다시 도로 한번 됐다가 그러기 때문에 서로 간에 약간의 그 간보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가 될지 다음 달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다음 달에 기업 밸류 프로그램은 5월 달에 하기로 됐으니까 5월에 또 나오기로 그렇지 하니까 됐었습니다. 이번 달에 뭔가 좀 이렇게 수위 조절이라 하든지 뭐 이렇게 간을 보겠죠.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이게 있기 전부터 선거 있기 전보다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임팩트는 뭐 아까 우리 말했지만 시장에 자금이 워낙 넘치다 보니까 갈 곳 잃은 자금이 갑자기 부동산으로 또 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뭐 코인을 여기서 더 하는 것도 아니고 하면은 결국 우량주를 해야 되고 우량주는 대한민국이 뭐 반도체 말고 또 뭐 있겠어요. 수출 전력 말고 일본의 벤치마크가 딱 있는 게 머리에 각인돼 있기 때문에 빠지면 하겠다는 세력이 있으면은 생각보다 우려보다 아직 안 빠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저는 네.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고 생각하고 왜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이번 여소야대, 뭐 야소야대 이게 상황이 바뀌면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내용도 바뀌지 않을까라고 많이 우려를 합니다. 네. 그런데 야당에서 지난 그 회기까지의 금융시장에 대한 흐름들과 이 금융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판단하는 기준을 봤을 때 야당 지난 회기 국회의원 중에 증권업 출신이 2명이 있었습니다. 협회 출신과 그 M 증권사 대표이사를 하셨던 분이 지난 회기에 국회의원이었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야당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도 있었어요. 주식시장에 대해서, 자본시장에 대해서, 금융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여소야대가 되건 야소야대가 되건 네. 시장의 영향력은 없다라고 저는 판단되는 없다? 네, 없다라는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가 과거에 시장에서 총선이든 대선이든 시장에 영향을 줬느냐라고 판단을 해보게 되면 대선은 정책 이슈가 발현되기 때문에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줬습니다. 총 5번의 대선 중에 4번은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총선 같은 경우는 5번의 총선 이후의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시장의 변동성에 영향을 준 적은 없습니다. 네. 그 시장의 환경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들은 많았지만 어떠한 그 여소야대, 야소야대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고 상승하고 이런 그 기존의 흐름들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정치적 이슈, 정치적인 내용 그냥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고요. 우린 주식시장에서 내 주식이 올라갈 것인지 내가 살 종목이 어떤 종목이지 네. 요것만 판단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이러한 뭐 정책적인 부분보다는 그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펀더멘털을 더 명확히 보는 그렇죠. 게 중요하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알겠습니다.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 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기업의 펀더멘털 보면서 투자하면은 그게 정답이다라는 말씀으로 네. 저는 그
여당이 좀 잘 했으면 바라는 분도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 실망하고 이건 걱정이 되는 게 당연한데. 네. 근데 이젠 이렇게 이젠 마지막 3년을 레임덕 안 하고 제대로 하려면은 뭐죠? 더 적극적으로 뭔가 기업 변략을 하기 위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영어로 necessity is mother of invention이라고 그 필요가 아주 강렬할 때, 절실할 때 뭔가 돌파구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일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어저께도 누가 통화할 때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렇죠. 오늘 그런 것까지 반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여부도 한 몇 주 좀 정부 간에 여당 간에 이런 거 좀 보면은 네. 혹시라도 그런 빌미가 나오면은 빌미가 아니고 모티브가 되면은 역으로 작용할 수도 있죠. 세상 일을 모르는 거니까. 네. 저는 그냥 이런 시장의 심리 그리고 이런 분석 내용들을 쭉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이 엮이다 보니까 이게 현 정부에서 추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누구의 공으로 돌려지게 되느냐. 현 정부에서 실행을 하면은 이 정부의 공으로 돌려지게 되니까 반대편의 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같이 으쌰으쌰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게 공이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약간 또 이제 해주기 싫은 그런 마음이 있긴 한데 우리는 한민족 아닙니까? 그럼요. 한민족이니까 다른 방법이라도 좋으니 우리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우리 증시의 부흥을 위해서 다들 애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야권에서도 뭐 당연히 그런 정책을 새로 펼치지 않겠습니까?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아니 야권이라고 그러면서 왜 저를 쳐다보시죠? 아니 항상 얘기하시니까. 네. 일단은 그 우리 여야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그래서 의석수가 많이 바뀌었냐 그러면은 별로 바뀐 게 없어요. 그래요? 네. 비슷해요? 네. 이전하고? 그러니까 그래요? 선거 전이랑 지금 선거 이후에 총선 전후를 우리 의석수를 놓고 보시면은 뭐 딱히 뭐 문제가 될 게 없다 말 그대로 지금 최근에 좀 분석이 나왔는데 만약에 이번에 여당이 100석 미만이 된다 그러면은 이게 좀 전국이 많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107석이 네, 됐죠? 지금 100석 넘게 확보가 됐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래서 150대 150이 됐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뭔가 하나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대통령의 뭔가 국정 동력은 떨어졌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우리가 싸우던 그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많이 바뀔 거냐 그러면 많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앞서서도 기업의 펀더멘탈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업의 펀더멘탈이 더 중요한 거고 지금 우리가 조금 걱정하고 있는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투세가 이제 뭐 많이 논란이 좀 되고 있죠. 이게 뭐 약간 뭐 원천징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게 과연 정말로 이제 그냥 지금 생으로 이제 도입이 될 거냐 그러면은 도입되면 문제 많다는 얘기를 하죠. 앞으로도 이 부분은 논의가 되어야 되고 개선이 되어야 되고 네. 그리고 우리가 밸류업 역시도 마찬가지인 게 정부도 그렇고요. 의회도 마찬가지고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이거는 논의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핵심의 문제는 지금 정치 때문에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냐 없어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금융선진국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대로 된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개선이 돼야 되는 거고 기업들의 뭔가 이런 주주환원 제도가 더 밸류업이 돼야 된다. 레벨업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전 국민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이제는 이 부분에 이제 공감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지켜보고 끌고 가야 됩니다. 네. 총선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진다 그거 아니거든요. 지나가면은 또 이 또한 하나의 지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지나가고 난 뒤에 계속해서 5월에 그리고 앞서 있을 앞으로 계속 다가올 우리가 뭔가 이게 또 논의의 자리에서 목소리를 계속 내야 된다. 그렇습니다. 금투세 폐지 뭐 여기에 대해서도 네. 시장은 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보니까 뭐 밸류업도 그렇고 금투세 폐지 이런 것도 크게 걱정은 안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이제 밸류업은 그렇다고 치는데 네. 금투세 폐지는 이게 좀 세금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일단 지금 우리 뭐 총선 끝나고 장 시작한 지 2시간 반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네. 좀 더 지켜보기는 해야 돼요. 아니죠. 2시간만이 가장 중요한 시간 아닙니까? 왜냐하면 장 초반에 의미를 부여하자면 장 초반에 흔들렸던 그런 종목들 앞서서 우리 염정 네네. 교수님께서 짚어주셨듯이 네. 낙폭 쫙 끌어올리면서 빨간불 양봉 흐름 나지 않았습니까? 하루 이틀 우리가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조금 좀 더 길게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 금투세 관련된 부분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장 좀 예민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원래는 그 유예됐던 부분이 2년이었으니까 사실 내년부터 이제 유예는 끝나는 부분이에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 금투세에 대한 부분이 뭐 바로 그럼 시행되느냐? 그러기도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물론 이슈로 인해서 단기간으로는 움직일 수 있겠지만 네. 결국은 저도
내 종목 그리고 내가 선택한 업종 종목에 대한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대세적인 부분은 오히려 기회로 전 삼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작년 하반기에 우리 시장에서 가장 걱정했었던 게요. 공매도 금지였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외국인 다 빠져나갈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슈 있고 나서 오히려 외국인들은 더 강하게 우리 시장에 들어오는 것만큼 이러한 좀 큰 이슈들이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겠지만 그에 대한 부분보다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우리 뭐 시장 그렇게까지 오늘 말씀하셨듯이 2시간 반 동안 보여줬던 모습처럼 그렇게 쉽게 눌리거나 좀 그렇게 흔들리진 않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은 들어요. 네. 근데 금투세에 대한 핵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뭐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금투세를 도입해야 되는 그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지금 만연하고 있는 이 차명 계좌 거래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더 클리어하게, 좀 투명하게 우리가 잡아 나가자. 그리고는 우리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손실을 볼 때 거래세 때문에 오히려 손실 보고 세금 내고 이거는 좀 할 짓이 아니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손실하는데 왜 세금 점점 걷어가요? 좀 우리가 거래소도 줄여 나가면서 그리고는 차명 계좌라고 하는 혹은 우리가 주식시장에 많이 있는 그런 문제들을 좀 잡아 나가기 위해 가지고 본 사람들이 소득을 낸 사람들이 세금을 내자라는 그런 취지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는 실제로 지금 유럽이나 아니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양도세를 중심으로 소득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개선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나온 겁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나온 지가 2년이 넘었다라고 하는데 처음 나왔던 안에서 개선된다 하지만 제대로 개선된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불만이 나오는 거지 제대로 세금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논의되고 합리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면은 그럼 오히려 차명계좌 문제, 네. 주가 조작 문제는 더 잡기 쉬워지고 더 예방하기 쉬워진다라는 점에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시장이 투명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제도적으로 조금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보고수 어제 비례대표 출마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가요? 생각이 들었는데 예, 우리 태보고수 같은 인재가 국회로 가서 이러한 좀 발언을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하고 계실 보내네요? 겁니다. 뭘 보내요? 응원을 하는 거죠. 손실 보는 계좌에 세금은 좀 아니죠. 예, 어쨌든 이제 어제 있었던 그 총선 결과가 오늘 하루의 주가의 움직임으로써 판결을 내고 우리가 판단을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지켜보면서 과연 관련된 정책이 제대로 수반되는지 이어지는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 줄평 내용 확인을 해보시죠. 김장렬 고수입니다. 반도체 실적주 중심으로 그리고 자동차 금융은 낙폭과대시 줍줍 그리고 김대중 고수는 대세 지장은 없다. 염정 고수는 조정은 불가피하나 실적주는 견조하다. 테이버 고수는 금투세 할 거면 제대로 저 PBR 그래서 밸류업 안 할 거예요 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오늘 장탑5 5가지 주제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잠시 후에는 오늘장 이뉴스 그리고 조범수의 런치박스 함께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여기서 또 다 같이 외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탑5!